자, 이어서 6번 보자, 6번. 자, 우리가 수열이다 보니까 수1에서 배웠었던 두 종류의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당연히 들어와 있을 수 있음. 근데 등차 수열은 따로 빼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등차 수열은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 귀결이 될 거라. 자, 그래서 6번 빠르게 봅시다. 첫 번째 항이 1이야. 근데 공차는 안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다음 극한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결국 중요한 거 수열의 극한은 수열보다 조금 나은 게 최고차항만 보면 되지. 그러면 질문이야. A의 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기울기가 얼마인 1차식이었지? dn으로 시작하는 뒤에 몰라도 돼. 맞죠? 자,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더한 sn은 몇 n제곱으로 시작을 하더라?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을 하더라. 마치 적분하듯 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이것만 알면 내가 하고 싶은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놓고 최고차항만 쓰자. 분모 an 플러스 1. 야,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는다고 최고차항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먼저 dn 플러스 뭐시기라고만 쓰고, 오른쪽에 a의 2n 더하기 1이래. n 대신에 2n 플러스 1 들어가면 몇 n으로 시작하는 친구야? 2dn으로 시작하는 친구니까 이렇게 써주고, 분자는 s의 n 그대로겠죠? 2분의 d 곱하기 n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물결 이렇게 써주시면 돼. 물결을 안 쓰진 마. 써요. 근사했다는 건 이 스스로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호영아, 뭐분의 먹거리? 몇 차분의 몇 차? 최고차항 불러보세요. 분모 뭐분의? 진짜 대단한 새끼인데. 2d 제곱분의 분모는, 분자는 2분의 1. 아우, 미친 자식. 따라서 이건 4분의 1 곱하기 d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자, 그것이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d는 얼마? d는 2분의 1. 따라서 a의 5라고 하는 건 공차 4번만 더하면 되니까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차 4번 2를 더하겠죠. 정답은 3이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해놓고 루트의 n이 있고요. 그 다음 뒤에가 뭐가 있냐면 루트의 4n 플러스 a, 거기에서 루트의 4n 마이너스 a를 뺀대.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 자, 첫 번째 풀이 둘 다 알아두셔야 되니까 다 필기하십시다. 첫 번째, 일단 루트가 보였어. 뭐 루트 빼기 루트 같은 게 보였어. 그러면 보현아 뭐 하고 싶어요? 유리화 하고 싶다는 게 정상이야. 자,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하시고, 뭐 루트 n이야 분자 쪽에 그대로 써놓고 분모부터 보자. 준성아, 분모 불러봐. 빼기야? 뭐라고? 근데 그거는, 오케이. 좋아요. 한 방에. 어차피 합차 공식 쓴 걸 분모에 쓴대. 그러면 그냥 바로 불러요. 얼마 되겠니, 분모는? 4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분자 쪽에 켤레를 곱했으니까 4n 플러스 a 플러스 루트의 아니잖아. 내가 맞잖아. 아니 뭐야. 쉬고더니 진짜 대가리 빠가자리다고 했어. 분모 이거 플러스 쓰는 거 맞잖아요. 켤레가 되는 건 분자잖아. 분자에 얼마가 들어와야 돼? 4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분모는 얘 2루트 n, 2루트 n인 셈이지. 그러니까 몇 루트 n인 셈이고 4루트 n인 셈이고 분자 또한 4루트 n인 셈이니까 뭘로 수렴할 거다? 1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른 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풀이는 한번 근사를 활용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해놓고 우서가 요 루트 n하고 이거 그냥 곱해서 불러봐. 루트 무엇 빼기 무엇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맞냐? 자, 그럼 예준아 이거 몇 차 빼기 몇 차인 셈이야? 1차 빼기 1차인 셈이지. 그럼 아까 봤다시피
만약에 1차 빼기 1차여도 n 더하기 3에서 2n 플러스 3을 뺀다 이런 것처럼 n이 안 사라지면 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같아야지만 나올 거고 그럼 그때 얼마로 나올 거냐면 요 상수항 빼기 상수항으로 나올 거겠지. 이거를 차차차 이게 바로 근사야.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얘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2n 플러스 뭐랑 비슷해. 완전제곱식 만들어 보세요. 2분의 1과 비슷할 거고 보현아 얘는 뭐랑 비슷해? 2n-의 2분의 1과 비슷할 거기 때문에 얘 빼기 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이다로 수렴하겠죠. 됐냐? 이 근사는 수투에서도 쓸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적분에서는 당연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아니지 8번으로 넘어가야지. 오른쪽 위에 8번 갑시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것이 5가 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자. 근사를 통해 바로바로 풀게요. 미적분쯤 됐으니까 그냥 유리화 계속 안 할게. 자, 호영아 앞에 식은 뭐랑 비슷한 거게? n 플러스 2a랑 n 플러스 a랑 비슷하겠죠? 자, 그 다음 뒤에는 민준이가 n-2분의 b랑 비슷할 것이다. 완전제곱식 만들면. 자, 그것이 5다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 플러스 2분의 b가 5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인가 뭔가를 구해주세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잡담. 야, 이거 알고 얘 최소값 구하는 방법 두 가지쯤 말해보세요. 정호야. 얘를 알고 얘를 구하는 방법. 얘 최소값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말해보세요. 한 문자 정리 후 2차식 당연한 거고 또 하나 뭐가 있게? 산술기가 아닌데. 코시-슈바르츠도 있긴 합니다. 기억 안 나죠? 예전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었을 거야. 자, 그거를 한번 활용해보자. 오랜만에. 자, 우서가 코시-슈바르츠를 한번씩 세워보게. a제곱 플러스의 b제곱. 이 궁금하니까 이건 그대로 쓰고 내가 여기에 뭐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을 해주셔야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될까요? 예?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들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5 곱하기 뭐식이지? 4분의 5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크거나 같다. 뭐냐면 5의 제곱 25보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친구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2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뭐 코시도 잊지 말라고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하시고 루트에 n제곱 플러스에 2n 그 다음에 플러스 하신 다음에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an. 자, 거기에서 3n을 뺄 거예요. 그랬더니 뭘로 수렴하냐면 6분의 7로 수렴을 했다야. 이제 우리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알아들을 겁니다. 야, 이것과 누군가가 만나서 수렴을 하려면 요 뒤에 있는 건 당연히 1차식이어야 되는데 몇 n으로 시작해야 돼? 얘 빼기 뭐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수렴하려면 1차 빼기 1차여야 되는 건 당연한데 몇 n으로 시작하는 1차여야 돼? n으로 시작하는 1차여야 된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3n을 적당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왜? 얘는 몇 n이 필요하니까? 2n이 필요하니까. 그러고 나면 그냥 2개짜리 근사근사로 바꿔주면 돼. 이 정도 이제 암산 될 듯. 이거 얼마예요? 1이죠.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완전 제곱이 좀 쉽지 않지만 잘 생각해봐. 2n 빼기 얼마냐 이거? 2n 빼기 4분의 n인가? 그러면 플러스 4분의 n 이렇게 되겠네?
맞냐? 이거 2n 마이너스 4분의 a에 완전적으로 비슷한 거 아닌가? 그죠? 근데 그것을 2n이랑 뺄 거니까 마이너스겠구나. 또 n은 또 왜 있어? 마이너스 4분의 a겠죠. 아, 플러스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겠죠. 플러스겠죠. 자, 그것이 6분의 7이다 이런 거지. 따라서 a는 1 넘기면 6분의 1, 그것의 4배니까 6분의 4, 3분의 2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수렴하는 수열 2개가 주어졌다. 리미트 2n-1 곱하기 an은 3이다. 그 다음에 리미트 하신 다음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의 2의 b의 n이라고 하는 친구가 2다. 자, 그랬을 때 나보고 찾으라는 것 리미트 2n 플러스의 1의 세제곱 곱하기 an, bn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문제풀이랑은 상관없지만 여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an만 보면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그치, 얘는 0으로 가야 되는 친구야. 이유가 뭔데, 규민아? 그치, 무한대 곱하기 머시기가 3으로 수렴했다는 건 얘가 0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여담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내가 지금부터 문제 풀어볼 텐데, 호영아, 나는 극한의 계산을 무조건 극한의 무슨 법칙으로 계산할 건데? 분배 법칙으로 계산할 건데, 분배 법칙을 할 수 있으려면 각각이 다 뭐 해야 된다고? 수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 이것들을 써먹자 이거지. 자, 그래서 식변형 하겠습니다. 얘는 리미트 해놓고 일단 질러. an 옆에 2n 플러스 1이 아니라 뭐가 있으면 좋겠고 2n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좋겠고, 그지? 우서가 bn 옆에는 또 이딴 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좋겠고 가 있으면 좋겠고. 근데 없었던 일로 만들어줘야지. 식변형이니까 없었던 일로 만들려면 2n-1하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의 2를 모두 분모에다가 박아주고 원래 있던 2n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써야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는 하고 이제 답을 찾으러 갑시다. 호영아, 얘 어디로 수렴해? 얘 어디로 수렴해? 요 분수 어디로 수렴하게? (4) 2분의 8이니까. 따라서 수렴이니까 각각의 분배 법칙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4로 풀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냐? 자, 얘들아, 당연히 여러분 중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으로 싸울 거니까 an이라는 게 뭐 몇 차분의 1 이런 꼴이겠니? 그렇지, 1차분의 1 이런 꼴이고 개수를 비교했을 때 예분의 2가 3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n이란 친구를 뭐라고 둬도 무방하냐면 3분의 2n이라고 둬도 계산해봐. 아니지. 2n분의 3이겠죠? 뒤집어야 되니까. an을 2n분의 3이다 라고 해도 2n 약분되고 3 되는 거 맞지? 마찬가지로 bn도 마찬가지예요. 2차식이니까 얘 곱해서 2로 수렴하려면 얘가 2차식분의 1 뭐 이런 꼴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자, 그래서 이게 n제곱분의 2다 라고 둬도 실제로 해보면 n제곱분의 2면 약분 될 것 같고 2만 있네가 될 거고. 맞아? 자,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답을 구해보면 내가 구하고 싶은 극한은 an, bn 곱한 거니까 총 2n 세제곱분의 6 거기에다가 2n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러면 38에 24다 라고 똑같은 답을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도 많이 했던 짓이야. 주어진 극한을 만족하는 예시 하나만을 넣고 문제를 풀어도 답은 맞아요. 근데 이 방법은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너네가 지금 요 파트 야 이거 24를 못 구해서 내가 이렇게 엄밀하게 푸는 게 아니야. 나중에 자연상수 2 뭐 이런 걸 공부할 때요. 시계꼴을 정확하게 맞춰야만 풀 수 있는 안 틀리는 유형이 나오거든. 그때 식변형 연습을 안 해놓고 거기에 오는 것과 여기서 귀찮아도 이렇게 엄밀하게 해놓고 하는 것과 그때 가서 다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야매로 풀지 말고 정석대로 푸셔요. 오늘 워크북 푸는 거 검사하도록 할 때 제대로 식 썼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시험 때나 야매로 푸시고요. 근데 솔직히 시험 때는 이런 야매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또 안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보자. 11번 가자. 자, 수열 AN이 이것을 만족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3an-5n이 2로 수렴을 한대. 그래 놓고 나보고 찾으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하시고 4n제곱분의 2n 플러스 1의 an을 구하래. 자, 이 식. 우서가 극한의 분배 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지. an이 수렴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더러 n은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친구니까. 그렇다면 내가 뭘 만들어내야 돼? 수렴하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내야 돼. 즉 정형을 만들어내야 돼. 얘는 일종의 숫자, 상수로 가는 C라는 친구야.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있지? 뭐분의 숫자는 반드시 뭘로 간다? 무한대분의 C는 0으로 간다. 이걸 활용을 해보자고. 그러면 적당히 얘를 나누기 좋은 건 뭐가 있어? n 정도가 있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n으로 나눈 수열 한번 보자. 리미트 n분의 3an 마이너스의 5라는 수열을 봅시다. n으로 나눴어요. 민준아, 얘는 뭘로 수렴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눈 수열이에요. 그쵸? 얘는 0으로 가는 게 확실한 수열이라고. 이해돼?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리미트 n분의 an이라는 수열은 뭐 넘기고 약분 몇 분의 몇으로? 3분의 5로 수렴하는 수열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이제 써먹자 이거야. 이해되냐? 자, 그러면 진아나 너는 n분의 an을 보고 싶으니까 주어진 식을 뭘로 나눌 거야? n으로 나누자 이거지. 자, 그러면 결국 여기는 4n분의가 될 거고 여기는 2n 플러스 1 따로 해놓고 n분의 an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맞죠? 그러면 당연히 정호 얘는 어디로 수렴하고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호영아 n분의 an은 어디로 수렴해요? 3분의 5. 그렇다면 답은 얼마인가요? 6분의 5다로 수렴하겠죠. 자, 이처럼 정형 만들기를 이어서 12번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 앞에 개념 쪽에서 했었던 예시랑 거의 비슷합니다. 가랑 나를 보자마자 나와야 돼. 가랑 나중에 뭐를 분모에 집어넣으면 되겠구만. 가를 분모에 집어넣으면 되겠구만. 10초만 기다릴게요. 요 문제 풀 때는 들으면서 필기 빨리빨리 해야 돼. 내가 12번 들어갔을 때 11번 쓰고 있으면 안 돼. 빨리 하세요. 수업 들을 때는 손도 눈도 귀도 머리도 다 팽팽 돌아가서 진짜 힘들어야 돼. 쉬는 시간에 막 지쳐서 뻗어야 돼요. 브롤스타즈나 하고 있을 체력이 있으면 안 돼요. 자, 12번 봅시다. 자, 예준아 이제 됐어요. 자, 가랑 나중에 뭐를 분모에 박으면 되겠어요? 가. 무한대분의 숫자를 써먹자 이거야. 따라서 an분의 2an-의 5bn. 이것이 3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걸 써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암산, 이 정도는 암산해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어디로 간다는 뜻이야? 5분의 2로 간다는 뜻이겠죠. 2 빼기니까 넘어가면 5분의 2죠. 자, 그러고 나서 주어진 식 구하고 싶은 걸 다 뭘로 나눠줘야 내가 알고 있는 새로 얻어낸 이 수열의 꼴을 써먹을 수 있냐? an으로 다 나누자. 그러면 1 플러스 그냥 바로 쓸까? 이 정도 써도 괜찮잖아. 따라서 하고 1 더하기 뭐분의 5분의 2분의 바로 불러. 뭐 더하기 2 더하기 5분의 얼마? 6.
자, 5로 통분하시고 7분의 16 정도를 얻으면 되겠네요. 됐죠? 반복합니다. 13번 볼게요. 암산할 수 있을걸? 무엇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무한대분의 2 써먹어봐. 민준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암산 잘하면 할 수 있어. 무엇이 어디로 갈까? 그렇지. an분의 bn이 1로 갑니다. 3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3 아니야. 왜? 무한대분의 2니까 는 0으로 가는 거고. 호영아 이거 암산 됐어?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바로 주어진 식을 또 이번엔 뭘로 나눌까요? 이번에는 n의 제곱으로, an의 제곱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an제곱으로 나누면서 그냥 암산 또 잘해보자. 따라서 호영 알 수 있겠어? an제곱으로 나눈 거 보였어? 나눠봐. 나눠서 분모부터 봐봐. 먼저 1 더하기부터 불러줄게. 그 다음 1 더하기 1의 제곱, 뭐 1이죠. 그 다음에 그거 분해 1. 그렇지. 자, 따라서 3분의 1입니다. 됐죠? 머리로 된다면 여기서 다로 이렇게 가는 건 괜찮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함수의 극한의 성질 두 번째인데요.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이거는 수투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요. 샌드위치 정리가 뭐였냐면 수투 버전은 그래프로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 fx랑 gx가 둘 다 수렴을 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h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 g보다는 h보다는 f가 더 커요. 근데 리미트 f랑 리미트 g랑 둘이 똑같은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그 사이에 낑겨 있는 h라는 친구의 극한값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샌드위치 정리였죠. 맞나? 자, 그러면 얘는 뭐 이걸로 넘어가도 되겠지. 물론 하나만 주의할 거,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참거진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G랑 F랑 H가 초과 관계여도 극한값이 같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극한값은 실제 함수값이 아니라 목적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소관계는 초과여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런 거. 낚이면 안 되는 선택지.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물론 G가 더 작을 수도 있다. 그거는 좀 논외하고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등호가 붙어줘야 되겠죠.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정답으로 오른쪽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4번. 야, 수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가운데 거의 수렴값을 구하세요로 출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샌드위치의 정리를 적용하려면 필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냐면 양쪽 사이드의 수렴값도 알파로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가운데 수렴값을 구하는 것 대신에 양쪽의 수렴값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같으면 그것을 답으로 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면 얘랑 얘 수렴값이 달랐을 때 답을 낼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랑 얘 극한값이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같게 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 G 쪽이나 F 쪽이나 어느 한쪽만 해도 답은 맞긴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14번은 그냥 눈으로 답을 말해봐. 얼마야? 3이에요. 보이죠? 그냥 왼쪽 식만 보고 해도 되잖아. n제곱분의 3n제곱이잖아. 이해돼? 수투에서 하는 짓거리를 그냥 수열로만 갖고 온 것뿐이라 여기는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아요. 자, 15번 봅시다. 조금씩 변형이 된 것 같긴 하니까 이거는 좀 식을 써볼게. 자, n-의 1보다는 뭐가 큰 거냐면 an-의 2n제곱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더 크다. 나보고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n제곱 빼기 2n분의 그 다음에 an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을 구하래.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 겁니다. 어차피 꼴을 관찰해보니까 이거 무슨 분의 무슨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무슨 차수만 보면 돼? 최고 차항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을 보면 대충 넘겨서 관찰해보니 an이란 친구는 대충 몇 n제곱으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2n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면 되겠지. 뭐 엄밀히까지 하면 이렇게까지 되겠죠. 2n제곱 플러스 n 빼기 1보단 크고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보단 작으니까. 맞냐? 자, 그래서 관찰해보면 암산 되겠네. 1분의 얼마? 1분의 4겠죠.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 16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보다 an보다 n 플러스 1이 더 큽니다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an들의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뭐분의 sn분의 n제곱을 구하세요. 자, 그럼 봐. 이거를 (1에서부터) n까지 더한다 라는 부등식을 해주면 가운데 있는 게 sn 이렇게 되겠지. 맞냐? 자, 근데 n 이생김새를 물론 지금 할 땐 k는 1부터 n이겠지만 뭐 상관없자. 알 수 있지. 자, 아무튼 n에 관한 식을 n까지 더하면 뭘로 시작하는 몇 차냐? 몇 n제곱으로 시작하겠어요? 2분의 n제곱으로 시작하겠지. 뭐 엄밀히 쓰면 2분의 n괄호 n 플러스 1이겠고 얘도 엄밀히 쓰면 뭐겠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n 더하기 1 n 플러스 2겠지만 대충 얘도 몇 n제곱인 거야? 2분의 1 n제곱인 친구인 거지. 그럼 SN도 대충 그런 친구일 테니까 정답은 얼마라고?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샌드위치 정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17번 기억부터 키읔까지 4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예, 수렴값이라고 주어졌으면 고정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성은 또 자다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자, 기억부터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틀린 거는 그 이유 또는 반례를 정확하게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명씩 물어보자. 선근아, 기억은 어떨까요? 거짓입니다. 너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오케이. 반례를 통해 찾았군요. 자, 다 필기해봅시다. 반례를 통해 생활해보면 AN이라는 수열이 뭐 이럴 수 있지. 0101. 반대로 BN이라는 수열이 1010.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라고 치면 곱하기는 다 뭔데? 곱하기는 다 0인데 각각은 다 뭐 해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진동. 진동 또한 발산이니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명제에 대우명제를 한번 생각해봐. 준성아, 주어진 명제의 대우명제가 뭐야? 그치. AN or BN이 발산을 하면 뭐도 뭐 한다? AN, BN도 발산을 한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를 보면 되는 거지. 요거에 해당하는 수열이 이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야 발산 또는 발산이 발산하고 발산을 곱하면 발산이 되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 이거 수투에서도 예를 들어 함수의 연속성 같은 것도 불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를 곱하면 무조건 불연속이었나요? 몰랐죠. 미분 불가랑 미분 불가를 곱하면 미분 불가였나요? 모른다. 그거랑 비슷한 이치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은 민준씨 참일까 거짓일까? 땡, 까비. 이건 틀립니다. 왜냐? 각각이 수렴하긴 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많이들 낚입니다. 이건 수투에서도 낚입니다. 각각이 수렴을 하니까 일단 무슨 법칙은 가능해? 분배 법칙. 그 말은 결국은 각각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사칙연산이 가능하긴 하지.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을 거야. 호영아, 사칙연산 중에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지. 나눗셈을 좀 주의해야 돼요. 근데 민준아 봐봐. 지금 A하고 AN, BN이 나와 있어요. BN을 만들려면 무슨 연산 뭐 해야 돼? 그치. 이 수열은 AN, BN에서 AN을 나눠줘야 돼. 그래서 AN이 만약에 0으로 가는 친구 이런 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냐? 오케이. 뭐 대표적인 예시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N이라는 게 뭐 반례 하나 보여드리면 아니다. 반례 한번 찾아보자. 생각나는 반례 한번 찾아봐. 둘 다 수렴하는데 BN은 수렴하지 않는 거. AN이 0. BN은 상수면 수렴하잖아. 그치. N.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반례가 될 수 있겠지. AN도 수렴하고 곱한 것도 0이지만 이 친구만 보면 발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AN 빼기 BN이 수렴할 때 AN이 발산하면 BN도 발산한다. 우서가 얘는 어떨 것 같아? 얘는 참입니다. 뭐 이건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AN이 발산한 채로 BN이 수렴을 하면 발산 빼기 수렴은 뭐겠어요? 발산이니까요. 그치? 자, 그래서 디귿은 참이고 그 다음에 리을로 갑시다.
수열 AN, BN이 0으로 수렴할 때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BN은 0으로 수렴한다. 이건 어떨까? 찝어서 물어봐요. 그럼 규민이 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어떻게 찾았어? 뭘로 찾았어? 아, 오케이. 발레로 찾았대요. 그쵸. AN, BN. 여기 기억의 발레랑 동일한 발레로 증명이 가능할 거야. AN 곱하기 BN은 0으로 수렴하고 A가 수렴하지 않아. 그럼 B도 수렴하지 않을 수 있죠. 여기서 주의 봐봐.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발산한다 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야? 뭐 상수 다른 걸로 수렴한다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발리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틀렸고요. 가나다라 미음 봅시다. 미음은 민준이 뭘까요? 얘는 참입니다. 왜 그래요? BN 만들려면 둘이 무슨 셈 할 건데 뺄셈 하고 싶은데 당연히 수렴하고 발산을 빼면 그건 발산 직관적 판단이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 비읍입니다. 뭐 비읍은 참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시옷 가겠습니다. 시옷 잘 봐. 지금 뭐냐면 리미트 AN분의 BN이라는 친구가 알파로 수렴을 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AN은 0이 아니다. 뭐 그것은 분모가 0이 아니게끔 설정을 해준 것 같고 수렴값이 0보다 크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리밋도 AN이라는 친구는 무한대래요. 그때 나보고 찾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리미트 BN을 구하래. 자, 정호야,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유는? 그 설명은 좀 부족해요. 우서가 얘가 참인 이유를 좀 생각해봐. 왜 참이야? 라고 설명을 해보세요. 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사소하게만 바꿔도 이거를 거짓으로 만들 수 있거든.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말해보세요. 얘가 참인 이유를 설명해봐. 최고차 함수가 정확히 알파면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다항식이란 말조차 없으니까 A랑 B는 A가요? A라는 건 여기 없습니다. 알파가 0보다 크니까 알파 N이요? 리미트 알파라는 건 없습니다. 알파는 수렴 값이에요. 좋습니다. 맞아. 여기에 착안을 해서 참이라고 나와야 돼. 뭔 말이냐면 증명은 되게 간단해. 야, 얘 알파로 이거 알파로 수렴하는 수열이지. 얘 무한대로 가는 친구지. 그러면 봐봐. 이건 정형이게 부정형이게? 이런 수열은 정형이게 부정형이게? 그 판단부터 항상 해야 돼요. 극한이 이게 정형인지 부정인지 알아야 정형이면 그냥 끝이고요. 부정형이면 식변형이라든지 뭔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거 상수잖아. 얘는 무한대잖아. 그럼 이건 정형이야 비정형이야? 정형이지. 무한대로 가기가 당연해요. 근데 얘가 부정형이 아니라 정형이었던 이유는 요게 상수면서도 뭐가 아니어서 0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 문제가 만약에 이러면 이거 참이게 거짓이게? 이런 거짓이에요. 왜? 알파가 0이라면 B에는 굳이 무한대로 안 가도 무한대분의 숫자여도 괜찮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CO 선택지가 제일 낚시성이 강한 건데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인 거고 요 멘트가 없으면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에요. 내신 기니디 이런 데서 낚이지 말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사까지 했으니까 이응 봅시다. 이응. 리미트 an 플러스 2 마이너스 리미트 an 플러스 1이 0이면 수열 an은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있다. 어떨까요? 이거는 거짓이면 반례를 통해 찾을 거예요. 근데 어떤 반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 항과 수열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얘네들은 차이가 굉장히 없단 뜻이지. 근데 얘 자체는 발산할 수 있어. 어떤 반례가 있냐면 이런 반례가 있습니다. an을 루트 n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극한이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이죠. 아니 루트 n 플러스 1이죠. 맞냐?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극한값을 구해보면 루트 n 플러스 2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켤레 곱해주면 분자가 뭐가 돼, 민준아? 1. 그럼 이거 n이 무한대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로 수렴해요? 0. 그런데 일반항 자체는 어디로 갑니까? 발산. 맞냐? 어떤 느낌이냐면 무리함수 루트 n 자체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으로 가면 거의 얘랑 얘 n일 때랑 n 플러스의 높이는 거의 똑같다고. n 플러스 2일 때랑 n 플러스 1의 높이는 똑같다고.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얘는 꾸준히 무한대로 커지고 있을 거라고. 이해되냐? 이런 반례가 있고. 자, 그래서 이응은 틀렸고 가나라 마바사 자차카타 지읒. 자, 지읒은 이번에는 호영이한테 물어봅니다. 뭘까요? 응? 거짓. 왜요? 몰라요가 정답이긴 하지. 무한대 곱하기 0을 네가 알 수가 있다 없다고? 없어요. 부정형입니다. 몰라요가 맞긴 해. 근데 그 몰라요가 아니었겠지. 자, 그래서 지읒은 틀렸고 치읒 무한대 어잉? 치읒 여기 있구나. 치읒 맞아 틀려 준성아? 틀리죠. 어떻게 하면 맞아요?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에 등호까지가 들어있었다면 참이에요. 왜냐면 극한값은 같을 수 있으니까. 샌드위치 정리의 기본적인 이야기. 자, 그 다음 키역, 키역이니 키역이냐 씨 맨날 헷갈려. 키역. 민준아, 키역 어떻습니까? 틀립니다. 왜냐면 봐. 샌드위치 정리를 쓰려면 양쪽이 각각 뭐 해야 돼요? 수렴을 하고 같은 곳으로 수렴해야 되지. 이것도 질문할게. 이건 수트랑 똑같은데 봐봐. an이라는 친구의 수렴값은 알파, bn이라는 친구의 수렴값은 베타. 그리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해. cn 수렴하니? 안 하죠. 얘랑 얘가 다르면 an은 알파로 bn은 베타로 간 다음에 cn은 요 사이에서 계속 진동하고 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둘이 완벽히 똑같아야 돼. 자,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뭐냐면 an보다 cn보다 bn이 크고요. 그 다음에 뭘 줬냐면 리미트 bn 빼기 an이 0이래요. 그때 리미트 cn이 수렴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국 이 질문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게 0일 때 각각이 수렴합니까? 라는 질문이랑 동치지. 이해돼? 내가 이거를 참이라고 하려면 얘랑 얘가 똑같은 대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이 말로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둘의 차이가 0이라고 해서 얘랑 얘가 각각 수렴해야 안 해? 안 했잖아. 이응의 대표적인 예시를 봐봐. 둘이 뺀 게 0으로 가도 각각은 발산할 수 있다고. 즉 이 말은 an과 bn 각각의 수렴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역은 틀렸습니다. 됐니?
기억땡입니다. 자, 이렇게 답은 드무브스였습니다. 드무브스. 이렇게가 참이었죠. 대슈.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챕터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가겠습니다.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